요즘 정말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장바구니에 몇 개 담고 나면 1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초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가 2월과 3월 2달 연속으로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그중에서도 과일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 이 사과값이 1년 전보다 90% 가까이 치솟아서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값 폭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던 지난달 23일. 아직 문도 안 연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세의 절반 값으로 청송사과를 판매하는 할인 행사. 기간은 단 3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어디 가지 마시고 번호표 갖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번호표 잃어버리면 구매 어려우니까 꼭 잘 갖고 계셔주셔도 돼요. 그래도 세상에 대체 파동은 있어도 사과 파동은 처음인 것 같아. 그렇죠? 네. 이렇게 줄 서서 사과 사보니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국내에서 못 사먹어요. 요만한 거 이래가지고 뭐 한 2만 원 받으니. 요만해. 한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5개 2만 원. 네. 나가면 3만 5천 원 줘야 돼.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서 집에서 한 7시 반에 나와. 7시 반에. 3시간 소비됐어요. 네? 3시간 소비됐다고. 3시간 서 계셨어요?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난생 처음 겪는 이른바 사과 오픈런. 문을 연 지 10분 만에 150상자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마지막.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마지막 사과 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오니까 앞에 분까지 150분 다 됐다고 끝났다 하더라고. 너무 부끄러움하게 억울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자 하고 이래 있는데 마침 외국인이 무슨 줄인지 모르고 섰다고 이 번호를 반납하는 바람에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놈의 사과가 뭔지 사과 한 상자에 희비가 교차하고 못 샀다니까. 뭐라고 이거 샀어. 어제도 왔었는데 못 사고 오늘 또 와도 못 사고 좀 억울하네. 2번이나 와서 못 사니까. 웃지 못할 사과 오픈런까지 벌어진 건 연일 고공행진 중인 과일값 때문. 워낙 올해는 그러느냐고 부셔야 그러느냐고. 네, 저도 비싼 건 아닌데 물 때만 더 계속 올라. 아니 비싸죠. 몇 개 사신 거예요 지금? 지금 6개요. 그럼 2만 원인가요? 24,000원. 2만 4천 원? 한 개 4,000원. 24,000원. 원래 한 개 얼마였어요? 보통 뭐 한 개 1,500원에서 2,000원 꼴이었는데 이제 배가 오른 거죠. 아니 우리는 진짜 손님들한테 물건 파기도 부담스럽다니까. 그리고 되게 미안해. 왜냐면 쌀이 10kg짜리가 28,000원짜리잖아요. 그치 맞죠? 사과 한 짝이 10얼마가 말이 안 되지. 한 짝이라면? 한 박스가 10kg. 사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과 올랐지, 배 올랐지. 지난달 과일값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했는데요. 특히 사과 가격 상승률은 198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한 알에 10,000원이 넘어가는 말 그대로 금사과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파란 거예요? 이거 만개, 파란 게 많은데? 그럼. 1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씩을 먹어왔다던 김철환 씨. 2만 원대였던 10kg 한 상자가 4, 5만 원이 넘어가자 사과를 끊었습니다. 사과의 빈자리를 대신한 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무. 이거를 한 1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이거 밥 먹고 나서 한 2조각 정도? 저도 좀 꺾으면서 먹어.
하나 드셔볼게요. 맛없는 과일보다는 무가 나아요. 그만. 쟤도 사과를 좋아해요. 저랑 같이 먹는데 요즘 무를 먹죠. 치솟는 물가에 올해 들어선 쓰지 않던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치면 2월에는 37.9, 3월에는 26.9. 제가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주의거든요. 그래서 꽤 먹고 싶은 것들을 바로바로 주문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좀 줄인 게 3월이었어요. 외식은 뭐 많이 줄였고 그리고 번들 대용량 이런 거 잘 안 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많이 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를 때도 일단 1+1을 먼저 본다거나 저는 어쨌든 사과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과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대체 어쩌다가 국민과일 사과는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국내 사과의 62%가 생산되는 경북. 그중에서도 사과 재배량이 가장 많은 청송군으로 향했습니다. 저라면 다 우리 귀신대 올라야 돼. 2만 원쯤. 2만 원쯤밖에 안 된다고 이게. 요즘 도시 나가면 한 3만 원 하겠다. 길게는 40년 가까이 사과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도 요즘의 사과값은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한 40년 지나면 또 이런 가격이 처음이래요. 농사 지면서. 서울에 이제 뭐 백화점, 유명 백화점에서 한 알에 뭐 15,000원, 19,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농민들은 그 가격을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받았던 가격에 그 가격 같으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마트에 가면 시퍼런 거 새가 난 거 있죠.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같으면 다 가공용으로 납품 들어가던 상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줘요. 한 상자, 이가 20kg 한 상자에. 그래가 이제 이거는 뭐 팔 물건은 아니다 해가지고 상자에 꽉꽉 담아가지고 납품을 갖다 넣으러 왔어요. 넣고 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원래 납품 사과도 공판장 나갔는데 뭐 3만 원씩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건 가공하고 주스고 뭐 버리고 이러던 사과들인데 양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 사과까지도 가공용 사과까지도 3만 원, 4만 원이 나왔네. 그렇죠. 사과가 금값이 된 이유, 수확량이 확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평밭에 진짜 500짜리 따는 사람들이 100개, 200개도 못 따는 사람 많아요. 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창고에 평균 아무리 안 돼도 지금쯤 400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400상자? 네. 이런 상자로 400상자.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창고 비었다. 요거 다 합니다, 요거. 요거 다 합니다. 지난해 국내 사과 생산량은 39만여 톤. 평년 대비 19.6%, 전년에 비해선 무려 30%나 줄었습니다. 이렇게나 생산량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대를 이어 19년째 사과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에게도 2023년은 힘겨운 한 해였다고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영하 한 6도, 7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꽃에 이제 암술 수술이 완전히 얼어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치면 이제 불임이 이미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과의 생장이 집중되는 7, 8월엔 집중호우와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던 청송과 문경, 영주에는 과수 낙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40mm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청송에선 지주대와 와이어로 꽁꽁 묶어뒀던 사과나무는 뿌리째 뽑혀나갔고 바닥에는 아직 수확도 못한 사과가 수두룩하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땅에 물이 계속 차 있는 상태였어요. 뿌리가 약해져서 이제 병에도 더 많이 심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이라고 해서 그 병균이 사과에 이제 붙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지난해 사과 농사가 나쁘지 않았던 김충근 씨는
9월에 사과를 수확하고 바로 팔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농사지은 사과는 어떤 등급이에요? 저거는 특상이죠. 특상이요. 예, 특이죠. 명절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특등급 사과. 그런데 6개월 후 사과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12만 원에 받았습니다. 18kg. 18kg에 12만 원.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보면은 키로당에 지금 우리 저런 거는 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저서 더 굵은 것들은 한 31, 2만 원 합니다. 그 당시에 참 이게 근데 뭐 그 당시는 최고금 받았거든요. 가을에 수확해가 팔 시기에는 그래도 뭐 최고금 받았는데. 최고 금액을 받았다는 자부심은 반년 만에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전국 사과 유통량의 절반가량이 처리된다는 안동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가 끝난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단사과 15만 4,900원. 20kg요? 네. 잠깐만요. 김충근 씨가 작년에 판매했던 사과와 비교해봤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차이가 큽니다. 20kg에 20만 원 넘어요. 그렇다면 등급과 크기가 비슷한 사과는 어떨까? 가격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게 경매 사과, 이게 협회장님 사과. 개당 소매 가격은 어떨까? 산지에 있는 농협마트로 가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조금 작고 있는데도 4,500원 정도. 한 개에 4,500원. 아, 네. 그거랑 아예 네. 하나에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엄청 비싸지는 거죠. 서울의 백화점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낱개로 판매하는 사과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도매 가격 기준으로 개당 2, 3천 원이었던 특등급 사과는 백화점 판매 가격이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마진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공급이 생산량이 줄면서 공급이 딸리는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 하면은 더 찾게 되고 더 비싸게 팔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 60%, 70%의 유통 마진이 아니라 150%, 200% 유통 마진이 붙어버리는 거죠. 방금 전 보신 사과인데요.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이런 특등급 사과 10kg의 도매 가격은 16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49.4%가 오른 겁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값이 비싸지는 건 당연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시장 논리일 테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0% 감소했는데 왜 가격은 그 몇 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걸까요? 그 답은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농산물이 모이는 곳, 서울특별시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입니다. 전체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이 가운데 40%가량이 가락시장으로 옵니다. 하루 거래량만 7,500여 톤. 많은 물량이 모이고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가락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전국 농산물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농산물의 가격은 경매로 정해지는데요. 생산자가 농산물을 가락시장으로 가지고 오면 생산자를 대신해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를 열고 중도매인이라고 불리는 중간 유통 상인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최고가를 쓴 중도매인이 낙찰을 받으면 이 농산물은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갑니다. 단계별로 유통 비용과 마진이 붙어 가격은 비싸집니다. 오전 8시.
청과물 공판장에서 사과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장 앞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과 박스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건당 5초 안팎. 30분도 안 돼 경매는 끝이 납니다. 이날 경매 현황판에 뜬 최고가는 21만 원.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인데요. 그런데 사과 가격은 왜 이렇게 날마다 들쑥날쑥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꼭 사야 되겠다. 이게 경쟁자가 있잖아요. 여러 한 4, 5명, 10명 있잖아요. 얘들 이게 10만 원이다. 그럼 나는 오늘 꼭 사야 돼. 그러면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뺏기거든요. 꼭 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못 사면 어떻겠어? 나그러면 장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없어요. 경매제에서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품질보다 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려는 사람보다 물량이 많으면 경쟁이 적어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살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으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고 사과값은 치솟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물량이 부족하면 경락 가격이 폭등을 한다니까. 폭등을 해요. 왜냐하면 중도매는 물건을 경매에서 내가 사야 내가 거래하는 소매장한테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비싼 가격에도 경락해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불안정성이 커요, 경매라는 게. 그런데 곳곳에서 청송이라는 글자가 적힌 상자들이 눈에 띕니다. 농민들은 이미 다 팔고 없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농가에서는 사과를 다 팔고 없다던데 여긴 제법 있어요. 거의 못 땄어요. 그러면 저자들은 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금도 그거를 사가지고 넣어놨다가 파는 거지, 사람이. 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 사과를 저장해뒀다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동에서 물을 잔뜩 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창고에 들어가.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 처리해놓고 어느 정도 시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내요. 그러다가 시세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 내는 거죠. 시세를 봐가며 물량을 조절한다는 이들. 농민의 손을 떠난 사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박스들이 올라온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경북은 물론 충청, 전라, 강원도에서까지 사과가 모여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유통시장. 공판장엔 경매를 앞둔 사과들이 놀라울 정도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와는 달리 컨테이너 상자째로 집화된 사과들은 크기와 모양, 상태에 따라 선별돼 20kg 상자 단위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사과 부족하다고 하던데 사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적은데 보통 어린애 되면 여기 꽉꽉 차요. 꽉 찰 정도로의 사과가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이번 주 같으면 2만 점 나왔어요. 2만 짝이면 20kg면 400톤이 나와요, 하루? 이날 안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사과 물량만 약 676톤. 품질이 떨어져 주스나 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용 사과까지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안동 도매시장에 풀린 사과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사과 올라오면 이제 안 내려. 꺾어다니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정부 큰 마트 같은데 보조를 해주고 보조해는 대신 더 비싸졌어, 사과가. 왜냐면 마트는 10만 원이 들어가도 보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잘 파니까 더 여기서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오른 거지. 대형마트 할인 행사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지의 경매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 없다더니 여기 왜 이렇게 사과가 많아요? 저는 많아.
난 창고가 유통이 있어서. 아, 창고 보관. 냉장고가 여기 큰 게 있어요. 저는 저를 2,000개 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한두 개 팔자고 끊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 회사에서도 달라 그래도 안 주잖아요. 내가 팔아야지. 여기 창고 연만이 아니라 이 정도 많아요. 이제 가을에 가서 이제 좋은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처리를 하면 사과가 오래 가요. 뭐 중동인들이 저장을 해놨을 수도 있고요. 방금은 상인들이 해놨을 수도 있고. 어차피 마진 보고 저장을 해놓는 거니까. 사과는 표면에 약품 처리를 해서 저온 보관하면 최장 1년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입이 금지돼 있어 해외에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품귀 현상으로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번 사과 대란은 작년 봄 냉해 피해가 왔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 큰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농산물은 1%만 줄어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30% 줄어도 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오를 거라 생각하고 뭐 처음 초기부터 뭐 그냥 거기에 싹 썰어가면서 싹 다 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10만 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돈 많이 버린 걸로 알아요. 몇십억은 버립니다. 대규모 저장 창고가 있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곳곳에 20kg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과를 저장해둔 창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홈쇼핑, 이게 세탁해놓은 거 홈쇼핑용 사과 해놓는 데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가 이제 어느 장사꾼이 A급만 가져간다 해서 국가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20만 원이야. 2월달, 3월달 돼도 사고. 지금 이게 많이 빠진 거야. 여기 냉장고가 아예 껐잖아. 사과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야. 몇 개나 들고 가요? 여기는 한 5,000개, 여기는 한 6,000개, 예, 저기는 한 8,000개. 중간 성매만 하면 한 8구만 딱 들어가요. 8구만 가지요? 제작진이 취재하는 중에도 사과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맨날 사갖고 오자, 경매를 보게. 이 정도의 규모가 그 안동 청송에 많은가요? 많죠. 많아요? 뭐 한 10몇 군데 돼요. 이 정도 크기는. 이거보다 작게 하는 데는 한 100몇 군데. 100몇 군데요? 업계에서 알아주는 큰 손으로 불린다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서울 가락시장에서 본 상자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를? 저희 지금 창고 다 치우면은 여기가 한 5만 개. 5만 개. 다른 창고로 지금 내년 다 넣으면은 한 8만 개 있었어요. 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군요. 열쇠도. 대부분은 지난해 가을 농가로부터 사들인 사과들. 창고에 저장했다가 10kg 상자로 재작업해 가락시장 등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포장에는 해갖고 경매장이 경매제도로 가기도 되고 재래시장에 가기도 되고 나는 이제 청가를 거래를 했는데 오늘도 한 10파레트가 10파레트면 10kg로 한 600개 오늘 이제 출고 나가요.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인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은 하루 시세만 먼저 알아도 돈 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 물량이 서울에서도 트라키 들어왔다 싶으면 오늘 딱 사갖고 바로 작업해갖고 내일 공판장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공판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기인데 공판장 수수료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사과 그러면 하루에 몇천 장씩 몇백 장씩 올려갖고 각 공판장에 떨어지는 떼줘야 되는 수수료만 해도 나거든요. 몇백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 뭐 서로 힘밀하게 하고 오늘 뭐 그거 하면은 양 좀 더 많이 올리라 시세 나온다 뭐 오늘 양이 많다 양 좀 주더라 그거 하지. 가락시장에서 첨가물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는 6군데. 농협 공판장을 뺀 나머지는 모두 민간업체입니다. 이들 5개 민간업체의 지난해 순수익은 모두 합쳐 319억 5,700여만 원.
순이익이 300억 원을 넘긴 건 사상 처음입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이런 회사들을 도매시장 법인이라 부르는데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려면 대부분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를 통해야 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경락가의 4~5%의 수수료를 생산자로부터 받습니다. 위탁 판매업자는 손해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니 100원짜리가 10개 들어오는데 근데 50원짜리면 20개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니야, 수수료는. 뭐 이 가격 진폭에 따라서 수목불기능의 가격 진폭에도 자기 마진에 전혀 변화가 없다. 만약에 제 반 주머니에 300~400억에서 한 500억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차릴 거야. 이게 도매법인이요? 그럼요, 당연하죠. 카드 수수료보다 더 짱짱한 회사인데 매출이 얼마일 것 같아요? 1조. 각각 1조요? 6,700억 1조. 정말 지금 안 나오는데 정가가 한 3,700억. 직원을 80명에다 100명 정도 써요. 100명이 연봉 1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잡고 100억을 잡읍시다. 네? 100억을 잡고 비용 털고 이것저것 다 털어봐야 이런 망하지 않는 사업.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 도매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소유주는 농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대기업들. 서울청과는 철강 회사인 고려제강이, 동화청과는 원양어업을 하는 신라교역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하청과는 건설업을 하는 호반그룹 계열사가, 중앙청과 역시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한국청과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했는데요. 대하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인의 2023년도 배당금은 총 281억 2,500만 원, 전년 대비 무려 97.3%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5대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익률은 20%에서 25% 뭐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주당 수익률을 보면은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면 서울청과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금액 대비 42%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00원을 투자했는데 4,200원.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알 수 있는 주당 수익률. 무려 88%가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10,000원 내면 이자가 8,800원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매년. 우리 보통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 3%, 5% 이 선이랑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나오는 수익률은 높다. 이렇다 그러면 뭐 이거는 좀 더 확대하면 뭐 화수분이지 않나. 도매시장 법인협회는 회계 기준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높아 보일 뿐 실제로는 동종업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민간 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면 그게 뭐 문제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공영도매 시장이라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웠던 공영도매 시장,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공영도매 시장인데 이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유통 주체가 돼서 과도한 이익을 갖고 가게 된다면 누가 봐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배추값을 둘러싼 불안한 유통구조,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배추값 폭등이 정점에 달한 지난 10월 5일. 농산물 파동이 있을 때마다 유통 구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질서 지키시고 배추 한방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가격 진폭을 키우는 경매제와 가락시장 개장 이래 40년간 이를 독점 운용해온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인 시장 도매인 제도는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2004년부터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매제와 달리 시장 도매인이라 부르는 도매상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유통 단계도 줄어듭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도매상 제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매 제도를 하는 곳은 일본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경매 제도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농산물을 일본도 지금 경매 중앙도매 시장은 8.1%밖에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경매 중심으로 갖다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고, 그 가격 변동성은 제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지낸 김경호 현 광진구청장. 임기 내내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해 애썼지만 벽은 높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우리 농업비서관도 만나고 농식품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또 국회에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필요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네 하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없고 그러면은 연락을 드려보면은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진짜 자주 뵀습니다. 자주.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 카르텔을 깬다는 것, 독과점 이윤을 가지고 몇십 년간 이 자기들의 성을 쌓아놨는데 그 성을 부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자, 키는 농림부가 지고 있죠. 근데 농림부 장관이 몇 년이나 하나요? 수명이? 1년 내지 2년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안 건드리는 거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될 문제인데 통증이 나오고 열이 나는데 계속 이거 통증만 없애고 그냥 조용조용 넘어오게 만든 거야. 제도 도입에 키를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여 년째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매제도는 또 그 시장 상인들이 또 농산물 가격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후려치는 거를 예방하는 또 장치이기도 합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에서 그 농산물의 좀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니까 어떤 제도 도입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농산물 유통 구조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금사과로 대표되는 최근의 농산물 가격 폭등 사태 이면엔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커지는 경매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격 후려치기와 같은 나쁜 관행에서 생산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해 도입했지만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문제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오는 부작용도 크다는 건데요. 정부 역시 범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팀을 꾸려 이번 기회에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놓고 긴급재정 1,500억 원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아시지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원 하던 대파가 전날까지 2,300원 하던 대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 하나로 맡아가니까 얼마로 변했다고요? 875원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875원이면 대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맞지요? 사과도 금이라 하고 배도 금이라 하고 대파도 금이라고 합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나오는 농산물마다 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우리 농민들만한 부자가 없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손수 키운 대파를 들고 나왔습니다. 밭에서 이제 품어왔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875원에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과의 뒤를 이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파. 논란은 대통령의 물가 점검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875원에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붙이면 사기 어려울 거예요. 이 정부에서 재래시장까지 한참 비쌀 때는 여기 3,000원. 아, 저도 시장을 많이 봐가서 대파 875원이면 이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SNS엔 대파 가격 인증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있어요. 875원.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봉다리 3뿌리냐 5뿌리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면 2, 3단이고 네, 네. 아, 그건 뿌리로 따져야 됩니다. 대파를 놓고 벌어진 논란. 농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파 수확이 한창인 신안 임자도로 가봤습니다. 원래 1kg 한 단이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5개 하고, 5개 하고, 작은 거, 지금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 정도면 지금 이거 1kg 넘어요. 대파의 생산 원가는 어떨까? 생산 원가는 지금 평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kg 한 단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 원가가. 밭에서 파를 뽑아 끈으로 묶고 포장해 가락시장으로 올리는 비용만 1kg 한 단에 8,900원. 대파 한 단 소비자 가격 875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 이날 대파의 원래 가격은 4,250원, 875원은 정부 지원금 2,000원,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1,000원, 그리고 정부의 30% 할인 쿠폰까지 다 적용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납품 단가를 지원해주고 농산물 할인 쿠폰 등 직접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동네마트를 찾는 발걸음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손님들이 한마디씩 왜 그렇게 비싸냐고. 정부에서 풀었다는데 여기는 왜 비싸냐고. 지금 게시판 있겠어요? 하나도 못 가셨어요? 아예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손님? 마트로 가주세요. 마트에서 지금 세일 많이 해요. 저기는 할인 안 하죠.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 세금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지원해 주죠. 그 사람들 비칠 거 하나도 없죠.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3%대에 이르자 정부 지원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확대했습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그런데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는 5월을 한 달 앞두고 수입 대파 3,000톤이 무관세로 들어왔습니다. 4월 중순경 다시 찾은 가락시장.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은 다 재고예요, 재고. 재고예요? 지금 재고만도 한 6만 단. 지금 저쪽에는 수입대파 썩어가지고 없는 것도 있어요. 와. 일단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아, 이거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못 팔아서. 아, 못 팔아서. 올 초 10kg에 3, 4만 원대까지 갔던 수입 대파 가격은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량이 넘쳐나면서 국내산 대파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이 돌아가는 거는 딱 알맞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소비가 된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많이 들어가서 집 떨어지고 국산 떨어지고 저기가 떨어져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상도 손해고 농민도 손해예요? 그렇죠. 대형마트에서 싸게 그러니까 여기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가 여기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주부들이 1,450원짜리 그 대형마트 가서 사지 이거 와서 1,700원, 2,000원까지 안 가잖아요. 수입에 의존하는 정부의 물가 정책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옆 양파 경매장. 국산 양파에 앞서 수입 양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올라온 농민 김병덕 씨.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입 양파 가격을 확인합니다. 전남 지역 조생 중 양파 출하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관세를 50% 낮춘 수입 양파 5,000톤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 오늘 양파 가격 어떻나요? 말이 안 나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5,000원, 15kg 한 망에 25,000원대 같은 물건이 오늘은 21,000원대. 다음 주에 5,000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2만 원대 특이 2만 원대인데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당장은 수입을 하게 되면은 경매제 하에서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 피해가 농가한테 가는 거고 농민은 밭을 갈아엎게 되는 거고 생산량이 또 급감하게 되면은 가격은 폭등하고 그러면 또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건 정부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3월에 제 사과 생산자 협회에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사과 농사가 진짜 힘들 거다. 많이 힘들고 냉해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심각할 거니까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응이 안 됐고요. 지금은 사후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 3, 4월 때 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던 거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달 발행하는 농업 관측 보고서. 사과 생산량 감소는 봄부터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개화량이 줄었고 생육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8월 생산량이 전년보다 19%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고 수확 시기로 가면서 그 수치는 더 커졌습니다. 사과값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례적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를 하기는 했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예상된 거는 맞고 저희는 그 이후에 이제 그 9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제 추석부터 해가지고 시기별로 그에 맞는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해서 성수품 공급을 확대를 했고 이제 사과랑 배 중심의 선물 세트에서 이제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은 이제 혼합 선물 세트, 뭐 실속 선물 세트, 그리고 이제 뭐 가공품류로 이제 구성된 대체 선물 세트 같은 걸 확대해서 수요 분산을 유도를 했고요. 이후에도 이제 설에는 설에 맞는 대책을 또 진행을 했고 설 이후에 최근에는 3월에 이제 긴급 가격 안정 자금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자 가격은 낮아졌지만 도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 사과값은 작년 동월 대비 88.2%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투입한 가격 안정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 이상 소진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가 이제 요 작황이 안 좋다는 거는 뭐 그냥 일주일 전에 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생산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재정을 2월 달부터 투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1,500 집어넣는데 오히려 더 가격이 올랐거든요. 물론 쿠폰까지 들어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은 싸졌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신선물가 근본적인 작황 문제고 작황의 문제는 지금 기후 변동이 심해서 그렇다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황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을 가격 통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 측면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고 오로지 뛰는 가격을 짓누르는 가격 통제에만 매달려 왔었던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 접근 방식이고 지금 우리같이 발전된 경제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없는가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물가 상승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역할이기도 하죠. 치솟는 밥상 물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농업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작황부진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할인과 수입에 의존하는 가격 안정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번과 같은 밥상 물가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